지난번에 한번 그 명도 요령에 음. 대한 첫 번째 팁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. 투트랙으로 진행해라. 두 번째. 네. 두 번째 노하우인데요. 음. 명도 우리가 뭐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합의회까지 이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합의서에 도장을 딱 찍고 음.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약간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. 합의가 딱 명도 합의서 내지 뭐 명도 확약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도장만 찍으면 이제 끝이 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의외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. 또 깨는 사람이 있죠. 주로 이제 명도 합의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쪽 또는 건물주 쪽, 또 반대편은 임차인 쪽 이러잖아요.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주로 임차인 쪽이 많거든요. 그렇죠. 명도 대상자니까. 네. 그래서 또 주위에서 바람을 많이 넣고 또 알아보면 야, 딴 사람 더 맞아요. 받았대 이러면서. 그렇습니다. 네. 뭔가 이렇게 합의했다가 나중에 그런 그 네. 말들이 들리면서 네. 이제 후회하고 그 다음에 요령까지 가르쳐 주잖아요. 버티면 나 도장 찍었는데 아니야, 야 그거 그치. 효력 없어. 버텨. 안 어쩌라 그래. 간다. 그러면 어떡할 거야. 이런 이제 그 바람도 넣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합의서만 가지고 부족하다.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네. 일단 그 합의서를 먼저 적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합의서 적을 때부터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위약금이죠. 위약금 또는 뭐 다른 문구들 페널티를 세게. 한 달 뒤에 이제 짐 싸서 나가기로 했는데 자신에서 안 나가요. 나는 또 돈이 너무 적다 또는 뭐 보통은 돈 적다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못하니까 다르게 이사 갈 데가 없다. 점포 구해 보려니까 보증금이 그 너무 돈으로 올랐고, 도저히 안 되더라. 월세가 너무 올랐더라. 지금 구해 주세요. 당신이 구해주세요. 그렇죠. 그냥. 당신이 구해 주세요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면 이게 안 나갔을 때 이제 대비책으로 합의서를 해놔야 되는데. 대표적인 게 이제 위약금이거든요. 위약금. 한 달에 이제 만약에 월세 뭐 200만 원 내던 사람이다.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혹시 안 나간다고 버틸 때 그 위약금을 뭐 3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. 왜냐면 그렇죠. 그 사람들 때 다른 사람은 다 나가고 그 사람 혼자 남았어요. 그럼 건물이 다 놀잖아요. 예, 금융 비용이 장난 아니죠. 그렇죠. 예. 예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담을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위약금으로 하는 건데 위약금을 좀 세게 해가지고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람일 경우입니다.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. 보증금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위약금도 사실은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보증금도 좀 있고 재산도 있고 잃을 것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위약금 같은 걸 좀 크게 해가지고 3배로. 아니면 3배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. 더 커야 될 수도 있고 더 작아야 될 수도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게 좋죠. 그렇죠. 그죠? 그런 부분을 해서 임차인이 마음을 못 바꾸도록. 그렇죠. 저건 부담을 느끼도록. 그렇죠. 부담을 느끼도록.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이제 문구를 그저 써놓자면 한 달 뒤에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게 되면은 그 짐의 소유권을 아예 포기한다. 안 나간다고 해도 바로 드러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. 그렇죠. 소송을 해야 되죠.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짐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처분해도 무방하다.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도 너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. 그런 식의. 어떻게 됩니까?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. 그런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임대차 시작할 때 명도 합의라 그래서 네가 차임 3번 내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짐을 그냥 끄집어낸다.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보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 상황은 임대차를 정리하는 상황이잖아요. 시작하는 상황이야.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어떤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문구를 명도 합의서에 잘 적어 놓게 되면 이제 소송 없이도 그냥 짐 소유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짐을 빼버리고 처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물론 이제 그게
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서 그렇죠. 문을 잠그고 뭐 이렇게 하게 칼 되면은 들고 이러면 안 되죠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합의가 실현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하나의 방편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노하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합의를 안 할 때, 합의를 안 지킬 때, 자진해서 안 할 때는 법적인 뭔가 조치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. 네.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재소전화에. 그렇죠. 재소전화에. 네, 그거는. 그다음에 명도 공증. 명령 공증. 명도 들었습니다. 공증. 예, 네. 그런 것들인데 재소전화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점이라 그러면 장점은 결국은 명도 공증이든 뭐 재소전화이든 간에 그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뭐 2개월 뒤에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2개월 뒤에 안 나갔을 때 바로 집달리를 붙일 수 있는 집달관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재소나회는 이게 재소나회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지금 신청 들어가도 한 4개월 뒤 4개월 뒤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진짜요? 그 사이에 뭐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. 재소나회 성립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법정에 뭐 안 나가버리고 또 대리인도 뭐 사임시켜버리고 소송 대리인도 사임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안 한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명도 공증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명도 공증은 바로 그 공증사무실 가서 집행 그 공증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. 그날 바로. 예. 임대인과 임차인이 딱 가서 합의하고 하면? 나서 바로 가는 거죠. 근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약점인데 결국은 그 명도 날짜가 그 공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가 돼야 돼요. 1년 뒤에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도 공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딱 임박한 6개월보다 짧은 예. 그런 할 때는 그게 좋죠. 가능하고. 예. 만약 7개월도 안 되는 겁니까? 7개월도 안 되죠. 그러면 이제 6개월 내로 가야 되는 겁니다. 6개월 안쪽으로. 근데 보통 명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길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대체로 뭐 1, 2개월 안에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제가 실무상으로 보면은 재소전화회보다는 재소전화회 시간이 오락 4개월이나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명도 공증이 더 낫지 않나. 적합하지 않나. 야, 그러면 명도 공증을 받아놓으면 빼도 박도 못 하겠네요. 아무리 말 바꿀 수가 없겠네요. 집행이 바로 들어가니까요. 그렇죠.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좋네요. 재소전화회는 이제 우리가 임대차처럼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시작하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는 뭐 이게 재소전화회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3년이고 4년, 5년. 지난 뒤에 이제 되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가 재소전화회 기간 자체가 한 4개월 정도 걸리더라도 임차인하고 불상사가 많이 없거든요. 그런 데는 이제 재소전화회가 적절하고 이렇게 명도를 목전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합의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합의하고 나서 바로 명도 공증하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다. 좋네요. 네.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전 가격이 참 궁금합니다. 어떤 공증 가격이. 공증? 그러게요. 제가 공증 담당하는 변호사는 또 아니라 그거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공증 요율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변호사 보수표. 딱 정해진 우리가 정가거든요. 일종의 정찰제. 그런 가격이라서 아마 그 소송물 가격 속가라고 하는데 그런 속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죠. 그런 거에서 많이 좌우될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공증사무실 뭐 많이 있으니까 전화로도 물어보고 하면은 가격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재소전화회보다는 아마 비용적으로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구나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그런 아까 합의만 잘해도 될지 사람인지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임차인인데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면 위약금만 잘 달아두게 되면 그렇죠. 그렇게 엇나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. 그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죠. 그렇죠. 효과가 있으면 그만큼 다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임차인들 믿을 만한 임차인은 그런
합의서만 잘 쓰는 것으로도 뭐 만족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제소사회나 명도 공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서포트할 필요가 있다.